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로 접어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9월 효과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통계상 9월은 다른 달보다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9월 들어 S&P 500과 나스닥의 변동성은 확대됐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되기 전 연기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현금 비중을 늘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은 9월 평균 1.6% 하락했고 국내 코스피도 같은 기간 평균 1.5% 하락했습니다. 대체로 관세 불확실성과 연준 독립성 논란으로 약세장이 예상되지만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부각되며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은 잭슨홀 미팅과 추석 연휴 등으로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시기라며 업종별 모멘텀을 선별 공략하는 전략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택시 산업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1%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한국은 규제와 제도적 한계로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 타다 금지법 이후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이 사실상 막혀 있으며 자율주행 역시 전통 택시업계 반발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미국의 89% 수준,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승차 공유 규제 완화와 함께 사회적 기금을 마련해 개인 택시 면허를 매입, 소각하는 구조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택시 요금의 일정 비율이나 건당 수수료로 재원을 조원하는 방식입니다. 한은은 만약에 서울에 자율주행 택시 7,000대를 도입한다면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령화된 기사와 심야 운행 기피 문제를 보완해 자율주행이 수요 맞춤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연간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 창작자가 4,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19년 약 1,300명에서 지난해 2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 수입은 1,012억 원에서 1조 7,800억 원으로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간 1억 원 이상을 버는 창작자는 259명에서 4,032명으로 15배 늘었고 상위 1%의 평균 수입은 13억 2천만 원으로 5년 새 4억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연간 2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상위와 하위 간 소득 격차는 13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91억 원을 추징했는데 억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국회는 급성장하는 시장에 걸맞은 과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세제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히며 총리직에서도 물러날 전망입니다. 자민당이 새로운 총재를 선출하면 곧바로 차기 총리가 지명됩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퇴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와 미일 관세 협상 타결을 사임 이유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자민당은 지난해 중의원 선거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총리 취임 1년 만에 물러나는 셈인데요. 차기 총재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로는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이 전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꼽힙니다. 특히 이시바 총리는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보여줬지만 다카이치 전 장관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당선 시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이즈미 장관은 뚜렷한 입장은 없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총리 교체는 일본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에 적발돼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전망입니다. 조기 중 주미 워싱턴 총영사는 7일 조지아 포크스턴 IC 구금시설에서 수요일쯤 귀국 가능성이 크다며 희망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단속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 단속국이 실시했으며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75명이 총 475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현재 포크스턴 구금시설과 여성 전용시설에 분산 수용되어 있으며 애틀랜타 총영사관 직원들이 면담과 영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귀국 전세기는 포크스턴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조 총영사는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자택만큼 편안하진 않다며 조속한 귀국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내 불법 고용, 체류 문제에 대한 단속 강화 속에 발생한 만큼 향후 한미 간 노동 비자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